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친인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나들이 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반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에서는 젖은 폐기물을 옮기고 망가진 곳을 고치는 손길이 분주하게 이어졌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만여 명이 투입돼 구슬땀을 흘렸지만 피해가 워낙 광범위해서 제 모습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추가 인력과 장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의연금과 구호물품도 받고 있는데요. 구호물품 기탁은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구호성금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리에 빠진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따뜻한 도움의 손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구미나들목에서 북대구 나들목까지 원활한 흐름 보이고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 동대구 분기점에서 70 물류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동명휴게소 122km 지점부터 일대 3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고, 중부 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 살펴봅니다. 동대구 나들목에서 수성 나들목까지 어려움 없이 이동하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청통 와촌 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연호내거리에서 고모역 방향 좌회전 차량은 연호내거리 신호 2번 받고 지나고요. 화랑로 효신내거리에서 효목내거리 쪽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 대봉교에서 침상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연암로는 성북교 교차로에서 연암사거리 구간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명동도입니다. 범어삼거리에서 대봉교 방향 수성시장 내거리 일대부터 차량들 더디게 이동하고요. 태평로 태평내거리에서 신천교 교차로 쪽은 제속도 내며 통과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7도 분포 보이겠고,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 서부 내륙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5km 미만의 옅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82%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장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자리 복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공장 침수 피해가 있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복구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완전하게 가동할 수 있을지는 언제가 될지 현재까지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꽤 걸리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포스코와 경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포항제철소 침수 지역의 배수율이 이제 8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6일에 흰남노가 포항을 지나갈 때 이 용광로를 포함해서 전 공장 가동을 중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핵심 시설인 이 고로 용광로 가동을 5일 이상 멈추면 이 재가동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포항제철소에서 운영 중인 고로 이 3기는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고로는 지난해 12월 수명이 다해 이미 가동을 마친 바가 있었고요. 10일에 이 세 번째 고로를 정상 가동한 데 이어서 이 어제 네 번째 고로를 가동했고, 오늘부터 또 이 나머지 고로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제강과 연주 이 작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 설비 복구에 좀 집중할 예정이고요. 문제는
이 생산한 이 샘물을 얇게 만들거나 또 늘리는 과정인 압연 공정을 담당할 공장이 아직까지 침수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압연 공정을 거쳐야 이 강판이나 선재로 가공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수개월에서 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광양제철소로 옮겨서 처리를 해서 이 당분간 피해를 좀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 네.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그렇죠. 이 빠른 복구를 위해서 민관 함께 좀 힘을 좀 모아야겠습니다. 완전 복구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더라도 이 당장 며칠 사이에 완전 복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네, 대구시가 시정혁신 2단계로 민간 위탁 사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대구시는 공공사무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 사무 33개 사업에 대해 위탁 폐지 혹은 운영 방식 전환을 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네, 공공기관 통합과 위원회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민선 8기 시정혁신 1단계에 이은 2단계 과제인데요. 민간 위탁 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관행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마다 위탁 사무의 수와 예산이 증가해 왔다는 게 시의 설명인데요. 대구시에 따르면 2014년 70여 개였던 민간 위탁 사무가 올해 100여 개로 늘어 사업 개수는 58%, 예산은 82%가 증가했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를 정비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시는 공익성이 현저히 큰 사업과 부정 채용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 평가 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 위탁 사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대구시 전체 민간 위탁 사무 총 100여 개 중 33건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23건으로 가장 많고요. 폐지하는 사업이 5건, 유사 사무를 통합하는 사업이 5건입니다. 우선 올해 내 13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계약 기간이 내년 이후에 만료되는 사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 대구시가 민간 위탁 사무를 정비한다는 소식이었고요.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또 태풍 관련한 소식인데요. 흰남노가 가장 큰 피해를 끼쳤던 이 경북 포항시가 앞으로 수해를 좀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8일에 이 태풍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한하진 환경부 장관에게 이 하천을 중심으로 태풍 피해가 집중됐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관련한 사업비 확보를 좀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제시했던 사업들을 보면 형산강의 국가하천을 좀 정비하고 항사댐을 건설하고 창포 빗물 펌프장 증설 사업, 이 지방하천 태풍 피해 복구비 등에 필요한 사업까지 총 6,400억 원을 검토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항사댐은 이번에 가장 좀 피해가 컸었던 이 포항 남구 오천읍의 냉천 상류 지역의 수위 조절 등을 목적으로 이 건설 사업이 추진된 바 있었던 댐인데 그해 2017년에 사업이 추진됐다가 지진이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또 제기가 됐고 6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왔거든요. 그렇군요. 이번에 뭐 다시 좀 이 사업 반영 요청이 이뤄졌는데 이번에 일어났던 인명 피해 중 사망자 9명이 모두 이 냉천 범람으로 발생한 침수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 검토가 있지 않을 것인가 이 기대를 또 모으고 있고요. 예. 앞서 제가 포항제철소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포항 지역 전체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서 이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 가능한 이 제도인데 이 역시 좀 긍정적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뭐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 포항시에 대한 좀 피해 복구 그리고 네. 산업위기에 대한 대응 지원까지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해서 두류정수장 부지 절반 이상을 좀 매각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구시가 밝힌 신청사 건립 방안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두류정수장 부지 15만 8천 제곱미터 중 56.9%에 해당하는 9만 제곱미터를 매각해 신청사를 건립하고 잔금을 채무사항과 부족한 사업 재원 충당에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대구시가 부지 일부 매각안을 내놓은 것은 그간 적립한 청사 건립기금 대부분을 이미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모아둔 청사 건립기금 1,765억 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일반 사업 예산으로 사용해 현재 397억 원만 남아 있습니다. 시는 신청사 건립에 4,5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매년 500억 원을 추가 적립해도 재원 마련에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인동 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신청사 건립 자금으로 쓰겠다는 이 계획은 그럼 없는 일이 된 건가요? 네, 이 방안은 사실상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 동인동 청사가 한 평당 3천만 원으로 잡아도 1,100억 원 정도에 그쳐서 건립 비용에 턱없이 모자란다. 부족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다 현재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다 보니 신청사 건립 전까지 비워주기도 어렵다. 일단은 청사 건립 전까지 사용하면서 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매각 시기를 가늠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동인동 청사 매각을 단시일 내에 추진해서 이 비용을 남겨서 신청사 건립하겠다라고 밝혔던 계획은 중단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류정수장 부지 절반 이상을 매각하겠다. 그러면 이 부지는 어떻게 판매한다는 건가요? 네, 대구시는 먼저 매각할 땅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요. 이후 필지 분할 없이 통으로 매각해 랜드마크성을 갖춘 호텔이나 쇼핑몰 등 상업 건축물을 유치하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 매각을 비롯한 사업 시행은 대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네, 분할하지 않고 네. 통으로 매각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그 땅을 팔면 신청사를 건립하고도 돈이 남는다는 건가요? 현재 매각 대상 부지의 예상 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게 대구시 입장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를 보면 제곱미터당 91만 원으로 매각 대상 면적 전체로 보면 819억 원 수준입니다. 예. 다만 이 공시지가가 보통 시장가보다 낮게 형성된다는 점, 그리고 일반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옆에 신청사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각 대금이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4,5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이 대구시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사 건립을 하고 남은 돈은 채무 상환과 또 시 재원 충당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대구시 판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판매한다는 게 신청사 예정 부지의 절반이잖아요. 이렇게 절반 이상을 팔아도 신청사 건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네, 대구시는 두류정수장 부지 15만 8천 제곱미터 중 9만 제곱미터를 팔고 남는 6만 8천 제곱미터의 면적으로도 신청사 건립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현 대구시청 동인청사 부지 면적이 12,000 제곱미터고 상격청사 면적이 14만 제곱미터지만 실사용 면적은 7만 제곱미터 선인 점, 그리고 신청사에는 주차장 대부분을 지하에 조성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다만 부지 절반 이상을 매각하면서 앞서 대구시가 구상했던 공원 및 녹지 공간 조성이나 서울시청의 시민청과 유사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축소되거나 백지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역사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매각터 활용 문제인데요.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 부지에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매각 대상 부지의 필지를 나누지 않고 이 통으로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랜드마크라고 불릴 만한 상업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게 이 대구시의 방침인데 지역 내 상업시설 용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어서 네. 과연 대형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뒤따릅니다. 결국 여기에다가 주상복합시설이 또 들어오는 결과를 낳지 않겠냐라고
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업시설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뒤따르는데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예. 이 기존의 대구시청 건립계획만으로도 교통체증이 우려되던 곳인데 이 커다란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될 경우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들로 특히 달서구를 중심으로 지금 계획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달서구 주민들은 신청사 건립 예정지는 시민참여단의 수기를 거쳐 확정된 후 지금까지 부지 전체를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합의였다며 이번 시의 발표는 아무런 소통 과정 없이 발표된 일방적인 약속 파기라는 입장입니다. 달서구 주민들은 대구시의 매각계획을 철회할 것과 주류공원과 연계해 부지 전체를 개발할 것, 그리고 청사 건립 기금을 오롯이 신청사 건립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의회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구의회도 대구시의 일관성 없는 대책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주민과 함께 적극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두류정수장 일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땅 장사를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예산과 건립 시기 등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발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소통이나 사전에 이제 합의가 없이 추진됐단 말입니다. 이 지역 사회가 더 혼란스럽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두류정수장 부지 자체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에 매각하려면 이 대구시 의회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 대구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하기 불과 30분 전에 이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사실을 대구시 의회에 알려왔거든요. 이게 대구시 의회가 논의할 만한 시간조차 주지 않은 인 겁니다. 일단 발표부터 먼저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발표하기 30분 전에 알려준 거죠. 때문에 대구시 의회가 또 유감을 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미리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요즘 대구시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뭐 시민들과 또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구시 의회에게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기 전에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부터 해버리는 게 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네. 이 신청사 건립기금 폐지건도 그렇고 취소원 이전,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애초 이야기했던 내용과 달리 일부 기관들이 빠진 사례도 사전에 좀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이게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 지역사회 갈등을 좀 부채질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전에 시의회에 알렸고 이 승인 절차는 또 거쳐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건 그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네, 이게 부지 매각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비판도 앞서 소개를 한 바가 있고요. 거기다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대구시가 이 부지를 매각하면서 신청사 건립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게 부채를 갚기 위해서 네. 돈을 쓰겠다. 이게 성서 행정타운, 칠곡 행정타운 등 이 시가 가지고 있던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었잖아요. 이런 방식이라면 과연 이 부채를 갚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의구심을 품는 거죠. 우리 행정이 꼭 챙겨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신뢰와 안정성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해서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몇 차례나 변경이 있어 왔습니다. 예. 과연 이번에 나온 방안이 최종 방안일지도 좀 미지수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은 이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 민간 기업, 상업시설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 네. 이게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 계획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게 이 대체적인 지금 시장 관심입니다. 조사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전까지는 이 부지에 대해서 대구시청 신청사를 함께 건설한다라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바뀐 계획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예, 대구 신청사를 두류정수장 터를 매각해서 짓겠다는 것에 또 지역사회는 반발이 있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민의 천연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인 더 공감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김현지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더 공감은 2021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만들어진 공간으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층에 문을 열었는데요. 더 공감이라는 명칭엔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공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층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남구 청소년 지원센터 신보미 선생님과 공간 둘러봤고요. 또 이곳 밴드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만나서 공연도 한번 부탁해봤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이제 소리가 들리시죠? 아이들이 여기서 공연 연습도 하고 커피도 내리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복합 장소입니다. 카페 분위기도 나고 약간 공연장 느낌도 나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동아리 활동을 위해 마련된 악기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는 남군 밴드 동아리로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 보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건반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들 중에 커피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 있어요? 한 11명 정도 있습니다. 어떤 메뉴들이 있어요? 일반 카페에서 파는 메뉴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는 큰 모니터랑 같이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데가 마련된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이에요? 빔 프로젝터 이용해서 수업하는 데도 시청각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뒤에는 교실이 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또 쳐져 있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컴퓨터실이기도 하면서 혼자서 좀 독립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 공간입니다. 네, 청소년들이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잘 조성돼 있네요. 그리고 아까 그 노래 실력 들어보니까 아주 상당하던데 네. 이렇게 동아리 활동까지 가능한 거네요. 네, 이 학습실 크기도 넉넉하고 자리도 많아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있는 커피 동아리와 밴드 동아리 외에 또 향후 청소년들이 원하는 동아리가 있으면 바로 만들어서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또 방금 소개한 공간들 외에 청소년 상담실도 새롭게 꾸며져서 진로 진학 상담이나 심리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대구광역시 청소년 지원센터를 제외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조성된 유일한 곳인데요. 그렇군요.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사는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말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만의 공간이 생긴 거니까 여기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놀고 먹고 이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보다는 집중도 잘 되고 또 교재나 또 인터넷 강의도 다 빌려주고 또 제공해 주셔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학교를 자퇴하거나 안 다니고 있을 때 뭘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서성이는 있는 것보다 이런 곳에 와가지고 함께 애들도 만나고 공부도 배우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면 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자퇴했을 때 약간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막막하고 무서웠는데 이제 여기를 좋은 공간을 소개받아서 와서 정말 좀 제 삶이 바뀔 정도로 엄청 좋았거든요. 좋은 친구 만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되게 좋았고 앞으로 이제 자퇴를 결심하고 이제 하는 친구들한테도 이런 공간에 와서 여러 가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기가 되면 자신만의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곳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생긴 거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보통 사무실 한쪽에 자리를 내서 청소년 공간을 마련하는 센터들이 많은데요. 이젠 더욱 넓고 쾌적한 곳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이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구 청소년 지원센터 황상선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선은 아이들이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학업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다양한 그 직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 직업의 일부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하면서 우리 학교 밖 친구들이 이곳에서 또래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또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이곳에서 그 재미있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또 작은 사회의 그 모습들을 배워가기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이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뭐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재능 기부로 와주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하셔서요. 국영수 과학을 배울 수 있고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곳에는 굉장히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봉사로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선생님들이요? 봉사로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있어서 봉사 시간을 받으면서 또 교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더공감을 취재하면서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하나같이 다 멋진 꿈을 갖고 있고 또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공간이 그런 청소년들을 든든하게 돕는 버팀목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요. 또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더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오늘 흐리고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이고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오전 시간대 경북 내륙 지역에 강이나 호수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